오늘부터 2026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영유아 돌봄부터 고교학점제, 교육 현장 전반에 걸쳐서 이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참 많은데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올해 교육 분야에선 이 국가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와 함께 학부모님들이 꼭 챙겨야 할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우선 이번 학기부터 유아 무상 교육, 보육 지원 대상이 4에서 5세로 확대됩니다. 대통령 공약인 국가 책임형 유아교육 보육을 실현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지난해 5세 지원 당시 유치원 납입금이 전년보다 26.6% 넘게 줄었습니다. 올해는 4세로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아교육비와 방과 후 가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립유치원은 매달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공립유치원은 2만 원씩 1년간 지원받습니다. 대상 아동은 50만 명, 예산은 4,700억 원 규모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건데요. 기존 납부 원비에서 지원금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라 학부모님들은 고지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치원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간 뒤가 더 걱정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책도 있나요? 네, 기존 초등 1, 2학년 중심으로 제공되던 돌봄 교실이 온 동네 초등 돌봄 교육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돌봄을 지역사회 자원을 더해 돌봄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40억 원을 투입해 온 동네 돌봄 교육센터 15곳 이상을 전국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올해부터 연간 50만 원 규모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즉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40%대에 머물던 초3 방과 후 참여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고요. 다만 개학 직후인 3월 적응 기간에는 학교 시간이 들쑥날쑥해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월 적응 기간에는 아이들이 5교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3교시 수업하고 하교, 4교시 수업하고 하교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하교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를 미리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하교 시간과 돌봄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청 시기와 하교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돌봄뿐만이 아니고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지원 체계도 확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입니다. 그동안 학교 안팎의 지원이 제각각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한 명을 위해 학교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나 정서위기 학생 등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지원은 분절돼서 운영돼 왔습니다. 복지 지원은 교육복지사가, 정서 문제는 상담교사가 따로 맡다 보니 중복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감과 상담사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기 학생에게 치료부터 복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학생에게 특수교사와 상담교사뿐 아니라 지역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원까지 촘촘히 이뤄지는 건데요. 지난해 시범 운영한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전문 상담 기관 및 의료 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교사의 교육권뿐만 아니고 학생의 성장권까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정말 전인적인 성장에 필요한 것. 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만큼이나 우려가 큽니다.
최근 학생 가정의 청소 같은 교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까지 통합 지원으로 홍보가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전교조 경기지부 조사에서는 도내 학교의 98%가 평교사에게 학생 맞춤 통합 지원에 실무를 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교원단체 요구처럼 교육지원청이 통합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우려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학기 중에 또 큰 변화 중 하나인데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엄격히 법으로 또 금지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달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학습권 방해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장애 보조용이나 교육 목적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아직 미온적입니다. 구체적인 보관 방식을 학교 자율인 학칙에 맡겼기 때문인데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해 말 153개 초중고등학교의 학칙을 살펴봤더니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강도와 범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쉬는 시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학교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요. 휴대전화 학내 소지가 가능한 학교 147곳 중에 단체 보관하는 곳은 61.2%였고 개인 보관하는 곳은 38.8%로 보관 방식도 엇갈렸습니다. 최근 교사 설문 결과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해 학칙이 잘 준비되지 못하다는 응답이 32.6%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각종 민원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학교는 60%가 휴대폰을 수거하지만 초등학교는 14%만 수거하는 등 편차가 매우 큽니다. 독자적으로 기준을 정하다가 학부모와 불필요한 갈등이 빚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표준 학칙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수업 중 스마트폰 쓰면 불법이다. 이 사실을 학부모님들이 좀 엄중하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교를 도울 수 있는 이 공통 지침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이 디지털 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규제가 하나 생겼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이번 학기부터 수업에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인데 사실상 학교에서 쓰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교육청이나 EBS처럼 공공기관이 만든 소프트웨어조차 예외 없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심의 대상이 모호한 데다 절차까지 복잡해서 학기 중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직성들은 교사들로 하여금 복잡한 심의를 받느니 그냥 안 쓰고 말아야겠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은 디지털 학습 기회를 이제 할 수 있는 효과를 박탈당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디지털 교육은 장려하면서 또 규제가 늘어나는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자, 고등학교에서는 이 논란이 많았던 이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이 일부 바뀐다고요. 네, 핵심은 선택 과목의 이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성적과 출석을 모두 따졌지만 이제 선택 과목은 성적이 낮아도 출석률만 3분의 2를 넘기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낙인 효과를 막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이 기준조차 못 채운 학생이 있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충 지도를 받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온라인 학교를 통해 보충 지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 학교에는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442곳에는 오는 1학기에만 157억 원을 투입해 강사 채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평가 방식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내신을 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들이 좀 강해지죠. 적어도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절대평가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어야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학기 참 변화가 많네요. 이 돌봄부터 고교학점제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